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매드매고입니다. 전편에 이은 헤이세이 고지라 총정리 후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앞서 간단한 고지라 뉴스를 전해볼까요? 2026년 1월 10일 고지라 -1의 후속작 마이너스 제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11월 3일 개봉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초대 고지라의 개봉일인 고지라의 날이죠. 날짜 역시 상징적이고 생각보다 빨라서 너무 좋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리즈의 전성기를 이끈 데다 가장 인기 있는 고지라인 헤이세이 고지라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몇 안되는 고지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에 이어 헤이세이 시리즈의 후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괴수왕의 전성기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992년 모스고지 편에서 시리즈의 최고 성적을 거둔 고지라 시리즈는 다음 편에서 곧장 완결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곧 개정할 예정이었던 헐리우드판 고지라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기획된 영화가 바로 1993년작 고지라 vs 메카고지라입니다. 영미권에서는 특이하게도 고질라 vs 메카고질라2로 불리는 작품이죠.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느 날 발견된 라돈의 둥지에서 커다란 알을 조사하고 있는 인간들. 이때 갑자기 라돈이 나타나는데요. 라돈은 지금까지 등장하진 않았지만 고지라사우루스처럼 어딘가에 생존해 있다가 방사능의 영향으로 개소화한 익룡이었습니다. 라돈은 알을 조사하던 인간들을 공격하고 갑자기 고지라까지 나타나 알을 둔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고지라와 대등한 결투를 펼치던 라돈은 결국 고지라의 열선에 맞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지라를 2연속 다운시키기도 하고 열선을 무려 4발이나 맞고도 숨이 붙어있는 엄청난 내구도를 보여주죠. 라돈 얘도 타이틀 괴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바토라급으로 강하지 않나 싶네요. 그 틈에 인간들은 알을 반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게 되는데 안에서 나온 것은 의외로 라돈의 새끼가 아닌 고지라의 기원이 된 공룡 고지라사우루스의 새끼였습니다. 밥으로는 양배추를 먹습니다. 귀엽죠? 베이비를 되찾기 위해 다가오는 고지라. 인간들은 메카킹 기도라를 분석해 미래의 기술력으로 만든 새로운 메카고지라를 출격시켜 진격을 막게 되죠. 이 메카고지라는 근접전을 허용하지 않는 원거리 공격과 함께 열선을 완전 무효시킬 뿐 아니라 흡수해서 반사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성으로 고지라를 농락하죠. 고지라가 맥없이 당하는 충격적인 모습. 하지만 외부에서의 공격으로는 불사신 같은 맷집을 가지고 있는 고지라의 숨통을 끊는 건 불가능했고, 쇼크 앵커를 연결해 고지라를 전기로 공격하는 순간 고지라가 체내 방사로 반격, 앵커를 타고 전해진 펄스 공격이 메카고지라의 회로를 파괴해 기능 정지한 메카고지라를 고지라가 쓰러뜨리게 되죠. 그렇게 교토로 진격한 고지라는 베이비를 찾기 위한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가운데 인간들은 베이비를 연구하던 도중 고지라의 허리 부분에 약점인 제2의 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이에 수리를 끝마친 메카고지라는 또 다른 병기 가루다와 합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와중에 라돈은 초능력 소녀들의 노래를 듣고 파이어 라돈으로 각성하여 부활합니다. 인간들은 베이비를 이용해 고지라를 유인하려는 작전을 세우는데요. 파이어 라돈이 먼저 베이비를 구하기 위해 날아오지만 막강한 가루다와 메카고지라에게 저지당하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마쳐 고지라도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싸움에서 열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학습한 고지라는 6탄전으로 메카고지라를 압도합니다. 메카고지라가 패배하려는 찰나 슈퍼 메카고지라가 됩니다. 고지라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기동석으로 농락하고 열선을 쏘면 흡수해서 반사한다는 일방적인 싸움을 벌이는 충격적인 강함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에서 고지라는 거의 불사신 같은 맷집과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단순한 공격은 고지라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슈퍼 메카고지라는 G크러셔로 약점인 제2의 뇌를 파괴, 결국 고지라를 거의 죽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지라의 죽음을 보고 절규하는 베이비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파이어 라돈은 베이비를 구하기 위해 메카고지라의 맹공을 뚫고 날아가 자신의 모든 힘을 고지라에게 건네주게 되는데요. 그 힘으로 고지라는 제2의 뇌를 재생하며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며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고지라는 몸에서 고열을 뿜어내 열선에도 끄떡없던 메카고지라조차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녹아내리게 만들고 작중 처음으로 붉은 열선, 우라늄 하이퍼 열선을 사용해 메카고지라의 방어력을 완벽하게 관통시켜 대파시키고 베이비와 함께 떠나며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어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이 영화는 사실상 헤이세이 편의 종결편으로 기획된 만큼 쇼와 시리즈 최강의 적이었던 메카고지라를 다시 출연시켰는데요. 이번 메카고지라는 외계인의 병기였던 전작과 달리 메카킹 기도라 같은 인간 측의 병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고지라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갔으며 아무리 맞아도 죽기는커녕 힘든 기색도 별로 안 보여주는 헤이세이 시리즈의 고지라에게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유일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다만 제작 과정에서는 3단 합체로 기획됐던 디자인이 엎어지고 상당히 못생긴 디자인으로 나와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덕에 인기가 별로 없어 이런 강력함에도 최강 논쟁에서 배제되는 슬픈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기 직전의 고지라가 비행 능력이 있는 아군의 힘을 받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녹이며 전진해
고전하던 적을 단숨에 쓰러뜨린다는 전개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전개는 고질라 킹 오브 더 몬스터즈의 버닝 고질라 장면에서 오마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습 자체는 95년의 데스 고지를 닮았지만 설정과 전개는 이 라도 고지의 마지막 장면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고지라와 라돈의 부성애 등을 다루어 감정적인 흐름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기도고지에 이어 이 시기부터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옅어지기도 합니다. 본래 계획은 이 라도고지 편이 마지막 편이었지만 헐리우드 고질라의 개봉이 밀리게 되며 생긴 공백을 의식해 토호는 두 편의 영화를 추가로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4년작인 고지라 vs 스페이스 고지라입니다. 갑자기 캐릭터스러운 이등신으로 부쩍 자란 베이비는 리틀 고지라로 불리고 있었고 인류는 고지라에 대항하기 위해 텔레파시 작전이나 메카 고지라를 이을 새로운 기체 모게라를 개발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페어리 모스라의 형태로 새로운 괴수의 출현을 경고하는 소미인들 그리고 우주에서 갑자기 그 괴수가 나타나는데 바로 스페이스 고지라입니다. 작중 내에서도 이 스페고지의 기원은 모호하게 나오는데요. 비온한테가 죽을 때 흩어진 입자에 섞인 G세포 혹은 모스라가 전투하던 중 다리에 묻은 G세포가 우주 블랙홀에서 변이를 일으킨 변종 고질라였습니다. 고지라의 분신이나 자식에 가까운 존재로 보이죠. 요격을 시도한 모게라는 결국 스페고지에게 격추당하게 되죠. 지구에 도착한 스페고지의 얼굴을 보고 친구인가 싶어서 접근하는 리틀을 공격하는 스페고지. 이를 본 고지라는 극대노하며 스페고지를 공격하지만 스페고지는 방어막으로 열선을 막는 데다 리틀을 보호하며 싸우는 페널티 덕에 고지라는 두드려 맞기만 하고 결국 스페고지는 리틀을 수정해 가두고 떠납니다. 초능력 소녀 미키를 중심으로 고지라 텔레파시 작전이나 납치 사건 등이 전개됩니다만 별 영향가는 없기 때문에 패스. 화가 단단히 난 고지라와 술이 강화를 끝낸 모게라는 함께 스페고지를 조지로 후쿠오카로 떠나는데요. 스페고지는 우주와 달리 지상에서는 에너지를 급격히 소비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에너지 수급을 위해 수정을 잔뜩 만든 배틀 에어리어를 만들고 그곳에서 고지라, 모게라 연합과 함께 2대1 배틀을 하게 됩니다. 수정을 미사일처럼 뿌려대는 등 마치 게임 보스를 상대하는 것 같은 화려한 연출을 보여주던 스페고지였지만 고지라의 맹공에 더해 합체 분리를 반복하는 모게라의 양동 작전에 에너지 수급을 하던 타워가 파괴되고 어깨의 수정까지 깨져 상당히 약화됩니다. 하지만 근접전에서 나름 고지라와 맞상대하는 강력함도 보여주죠. 지금까지 근접전에서 어느 정도나마 고지라와 맞상대가 가능했던 적은 킹기도라 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에너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강적인데요. 결국 고지라에게 번 스파이럴 열선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전작에서 메카 고지라를 쓰러뜨린 우라늄 하이폰 열선처럼 말도 안 되는 고열은 아니나 충격량은 3배에 이른다는 설정인데 적어도 헤이세이는 일시적인 파워업이었던 몬보의 버닝과는 달리 붉은 열선을 체력을 많이 소모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 수준으로 강해진 걸로 보이네요. 이 영화는 헤이세이 시절의 영화답게 대성공하였으나 미키가 등장하는 구간의 난잡한 첩보물 연출과 전투를 제외하면 별 내용이 없는 조악한 스토리 덕에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임 보스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스페고지의 화려한 기술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덕인지 헤이세이 시리즈를 보고 자란 어른들이 꼽는 인기 순위에는 꼭 거론되는 영화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고지라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토호는 고지라의 죽음이라는 테마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95년작 고지라 vs 디스트로이어입니다. 고지라는 지내고 있던 바스섬에 화산 활동의 자극을 받아 핵 도심이 불안정해진 상태, 일명 버닝 상태가 되어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고지라가 자연사를 하게 되는데 고지라가 죽으면은 체내의 방사능 에너지가 폭발해 핵폭발이 일어나 지구 생태계가 멸망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설정이죠. 이 버닝 상태를 강화 상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일종의 병에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컨디션은 최악이지만 열선만큼은 강력해진 상태이죠. 인간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고지라를 열려 잠시 활동을 정지시키는데요. 그러던 중 바다에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었는데 초대 고지라를 쓰러뜨린 옥시전 디스트로어에 의해 변이한 미생물인 디스트로이어였습니다. 처음에는 크롤체라는 작은 미생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옥시전 디스트로이어를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생물들을 섭취하며 마구 날뛰던 크롤체들은 곧 서로 결합해 몸집을 굴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디스트로이어의 약점이 저온이라는 것도 밝혀지죠. 여기서 유체들은 에일리언의 영향을 잔뜩 받았는지 크리처몰스러운 연출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습니다. 기도고지 때의 터미네이터 아재가 생각나죠. 디스트로이어가 날뛰고 있는 도중 또 다른 고지라가 나타나는데요. 이 녀석은 고지라를 버닝 상태로 만든 바로 그 바스섬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급성장한 리틀이었습니다. 사실상 작은 고지라 주니어가 된 리틀과 성장을 거듭해 집합체가 된 디스트로이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비행체를 오가는 디스트로이어에게 밀리는 주니어였지만 결국 디스트로이어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빈결이 모두도가 깨어난 고지라는 주니어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당하기 직전 주니어에게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흡수한 디스트로이어는 죽기 직전 결국 완전체로 각성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완전체는 기스파여 고지라 주니어를 쓰러뜨리게 되고 여기서 인간들은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던
함께하던 주니어의 죽음에 분노하며 본격적으로 고지라를 응원하게 됩니다. 누가 이기던 고지라의 멜트다운에 의해 결국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화가 잔뜩 난 고지라와 디스트로이어가 싸움을 벌이는데요. 고지라를 근접전에서 쓰러뜨려 목을 잡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베리어블 슬라이서로 고지라의 피부에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하는 디스트로이어. 헤이세이 시리즈에서 고지라의 피부를 뚫은 몇 안되는 공격 중 하나이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 고지라는 열선으로 반격하는데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신 기본 열선조차 붉은 열선으로 강화된 상태라 디스트로이어는 피를 분수처럼 뿜으며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열선이 아닌 일반적인 펀치에도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데 역대 헤이세이 시리즈 괴수 중 가장 찰지게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를 토하거나 뿜는 연출이 처음 쓰여서 유독 엄살이 심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하지만 디스트로이어는 분열, 합체를 반복하며 상처를 재생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개체로 분열하여 고지라에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던질 때도 피를 뿜으며 날아가는 게 접수의 왕이 무엇인지 보여주네요. 여기서 고지라는 평소 애용하던 체내 방사를 사용하려다 실패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고 방사능 노심이 불안정하다는 연출입니다. 이후 고지라는 주니어를 보고 살리기 위해 숨을 불어넣지만 그럼에도 주니어는 깨어나지 않죠. 실패하다가도 기침을 하며 열선이 새어나오는 장면은 안타깝죠. 여기서 다시 재결합하여 데미지를 회복한 완전체가 고지라를 기습하고 결국 분노한 고지라는 아픈 몸을 끌고 디스트로이어와 최후의 싸움을 벌입니다. 고지라가 본격적으로 멜트다운을 시작하자 이전 이상으로 처참히 깨지던 디스트로이어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서 도망을 시도합니다. 냉기에 약했던 디스트로이어에게 인간들은 고지라를 시키기 위해 준비했던 병기들을 쏟아부어 디스트로이어를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고지라는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멜트다운은 계속 진행되고 인간들은 어떻게든 고지라를 시켜보려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 그동안 인류를 공격하기도 협력하기도 했던 고지라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 결국 지구 멸망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방사능 수치. 인간들은 당황하고 고지라가 사라진 연기 사이에서 또 다른 고지라의 실루엣이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고지라 최후의 방사능을 모두 흡수하며 또 다른 고지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한 주니어였습니다. 완벽히 고지라로 성장한 채 포효하는 주니어의 실루엣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헤이세이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고지라의 죽음이라는 테마와 주니어의 성장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덕분에 메인 빌런인 디스트로이어의 존재감이 오히려 붕 떠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대사를 봐도 디스트로이어보다는 고지라의 죽음, 멜트다운을 더 위협적으로 여기거든요. 극중 전체적인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도 디스트로이어가 아닌 멜트다운입니다. 디스트로이어는 묘하게 실제 작중 활약보다 팬덤에서 과대평가되는 괴수 중 하나인데요. 집합체일 땐 주니어에게 패하고 완전체가 되고도 고지라에게 그리 선전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고지라를 죽음으로 몰고 간 메카 고지라나 2대1로 싸우면서도 크게 밀리지 않은 스페고지에 비해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묘하게 고지라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간 최강의 강적 같은 평가가 흔히 보이는 거 보면 화려한 디자인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정작 고지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디스트로이어가 아니라 바스섬의 화산 활동으로 인한 본인의 힘이었죠. 물론 메카 고지라와 스페고지를 순식간에 작살낸 붉은 열선을 몇 발이고 맞고도 절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평가를 줄 만도 합니다. 또 굉장히 찰지게 맞아준다는 점에서도 빌런 괴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잘 해냈죠. 저도 비올한테 다음으로 좋아하는 헤이세이 빌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헤이세이 시리즈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초반에는 시리어스했지만 갈수록 오락성이 강해진다는 특징은 쇼와나 몬스터버스를 떠오르게 하죠. 이게 쿵룰이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리어스와 오락성의 줄타기를 잘했고 흥행으로서 고지라의 캐릭터 파워를 증명하였지만 효와의 초대, 밀레니엄의 GMK 같은 명작이 없단 게 아쉽습니다. 특히 비올한테 편까지는 뚜렷했던 메시지의 상실이 저는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지라 시리즈의 상징과 같은 시기로서 고지라의 팬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드메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